전체적인 면적은 22~23평이 나오는 면적입니다. 실제 실내는 39, 36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소형 주택이다 보니까 실내 구조가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완성해와서 그냥 안착시켜서 조립만 하면 끝납니다. 냉동창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냉동창고에 사용하는 그 자재죠. 그걸 주택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건축주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만사항은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전라북도에 있는 김제에 왔습니다. 오늘 한번 출연해 주셨던 용사마 하우스 김제에 오셔서 이쁜 건축물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김제 용사마 하우스의 집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생기신 저희 대표님께서 또 이런 잘생긴 집을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달려왔는데,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북 김제에 위치한 세컨하우스입니다. 세컨하우스 현장인데, 전체적인 면적은 22~23평이 나오는 면적입니다. 지금 서 계신 이 데크 공간 위에 포치로 덮여 있죠. 여기도 다 면적이 합산되는 부분이라서 22~23평 정도로 들어가는 면적인데, 실제 실내는 39, 36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규격을 얘기할 때 가로 9m, 세로 3m짜리, 2층은 36, 6m, 3m짜리, 그렇게 해서 약 14평 정도, 그리고 데크, 포치 이 부분 8평,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이에요. 컨테이너로 조립을 해서 주택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이런 형태는 벽을 관통해서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큰 형태가 아니고 아담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완성해와서 그냥 안착시켜서 조립만 하면 끝납니다. 모듈러의 시초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색깔도 되게 알록달록해요. 이 색깔은 누구 취향인가요? 이덱스 사모님께서 굉장히 색감에 감각이 다 남다르신 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색상을 이렇게 핑크하고 이렇게 고르시길래 이거는 다 그냥 건축주분 취향에 따라 설계가 돼 있는 집이죠, 이거는? 예, 그렇죠. 그리고 일식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확립해 놓은 공식에 어느 정도는 적용이 돼 가지고, 소형 주택이다 보니까 실내 구조가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일식이라 그래요. 그냥 저희의 공식, 그걸 따라 주시는 게 아무래도 하자율도 적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 익스테리어 나무로 해놓은 저런 부분도 저희 기존의 방부목 이런 거에서 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고급 수종으로, 뒤틀림 이런 게 없는 고급 수종으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이렇게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관리하기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진짜 업체 측에 확 맡기는 게 그럼요. 훨씬 더 좋죠. 컨테이너 하면은 약간 걱정되는 게 단열적으로도 살짝 걱정되거든요. 저희 집이야 많은 분들이 이제 단열을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세요. 다른 단열재는 전혀 안 씁니다. 안 쓰고 경질 우레탄 폼을 저희가 사용을 하거든요. 바닥까지 다 이게 기밀 시공이, 유일하게 기밀 시공이 되는 게 우레탄 폼입니다. 발포 우레탄이라고 뿌려지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밀도에 따라서 단열력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냉동창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냉동창고에 사용하는 그 자재죠. 그걸 주택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단열력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기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기교 부리는데 돈 투자하시는 것보다 성능에 차후에 얼마든지 건축주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 있는 단열 이런 거는 초기에 저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강력하게 여기에 투자를 좀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 드리니까 차후에 건축주한테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처마 부분은 직접 해주신 건가요? 네네네. 어떤 자재를 사용하신 거죠? 처마는 9mm짜리 낙엽송 합판으로 마감을 했고요. 기존에는 방부목으로 마감을 한 경우로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이제 5년,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뒤틀려요. 그리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이렇게 일부를 뚫어서 폴리카보네이트로, 일명 넥산이라 그래요. 햇빛도 어느 정도 들어오게끔. 겨울철에는 또 다 덮여 있으면 추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밤에 또 별도 좀 보고 싶고. 2층이 또 핫하니까 2층 먼저 한번 보고서 1층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야, 루프탑 분위기 장난 아닌데요? 이거 천막으로 해서 낚시 의자까지 이렇게. 애기 둘이 여기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세팅 귀엽죠. 되게 아기자기한데요, 이거? 예, 이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뒤쪽에는 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다시피 주변에 시골이라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프라이버시 좀 생각해서 잘 안 보이게끔, 바람이 강풍이 불어치고 한 동네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도 빠져나가야 되고, 이러면 밖에서는 안 보여요, 잘. 오늘 좀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2층이 이렇게 안 젖어 있어요.
위에 또 천막인데 비가 안 샜다는 건데. 아, 그건 아니고 이렇게 햇빛이 조금만 들이채면 금세 말라요. 물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나무 사이사이로. 이거는 타프 천막이라는 건데 수평으로 이렇게 치는 천막은 물이 안 새는 방수천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위에는.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강풍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치는 거는 메쉬라고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게 있어요. 바람도 좀 통하고 바람이 관통이 어느 정도 되니까 할랑할랑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이게 만약에 방수천이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씁니다. 그러면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은 사무용 공간입니다. 사무실이요? 개인 사무실 개념인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건축주께서 또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사진도 하시고 그냥 스튜디오인데요, 이 정도면? 네, 여기서 뭐 사진도 작업하시고 여러 가지 또 취미생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시당초는 1층도 다 전체 제가 사무실로 쓰실까 하다가 근린생활시설 준공 진행하다가 주택으로 그냥 바꾼 거예요. 아, 이게 또 주택이다 보니까 뒤쪽에 소방관 진입창이 있네요. 아, 예. 오. 건축 법규상 2층 집에는 이렇게 유사시에 법적으로 이게 이런 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이거 저희 대표님 유튜브에서 봤어요. 직접 붙여주셨다고. 활용 점정이라고 표현하죠. 설마 스티커만 붙여주시는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예. 옆에 근데 또 선반이 있어요. 보시면 벽은 200mm 이상 돼. 250mm 가까이 됩니다. 벽 두께가. 그런데 이런 고정창 같은 경우에는 바 두께가 뭐 110mm, 120mm 밖에 안 돼요. 남잖아요. 네.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같이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잡아주면서 미니 뭐 좀 높은 바 의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태블릿도 하시고 뭐 좀 이렇게 차도 드시고. 카페 느낌이 물씬 날 것 같아요. 이건 멀바우로. 예, 멀바 원목. 그 하판 있죠? 튼튼하게 원목은 아니고 예, 집성목이죠. 튼튼하게 이렇게 뼈대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달아서 다리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 거는 약하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 뼈대 각재 작업하면서 같이 벽에 고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드려야지. 그러면은 저희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고요. 네네. 네.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 여기 현관이에요. 현관 타일이에요. 밑에 이제 여기 푹신푹신하게 애기들이 있으니까 매트를 깔아 놓으신 거고, 현관 매트를 신발장 이렇게 가정용하고 동일하게 쓸수 있게 넣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넣고 뺏고 하기 쉽게끔 밑에 들어드렸어요. 솔직히 저는 오기 전에는 컨테이너가 군대에서밖에 안 써봤어요. 그런 데로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꾸몄을까 했는데 확 다르네, 느낌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처럼 조금씩 바뀌니까 사고가 가능한 거지. 옛날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요. 말도 못 꺼내게 하죠. 맞습니다. 지금은 자재들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사이즈가 좀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충분히 샤워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실내가 1m 40, 1m 40 정도는 됩니다. 1m 50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벽에 타일을 다 시공을 했습니다만은 이동식 주택이다 보니까 만들어서 차에 싣고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진동이 그렇다 보니까 타일은 정석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트보드를 사용해서 이게 방수성 좋고, 그리고 단열도 한번 잡아주면서 가볍습니다. 피스질도 되고 게리스 끝같이 있는 느낌도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이면 그럼 물때 끼는 건 좀 괜찮을까요? 예, 이게 굉장히 그 특수 필름으로 이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네네. 굉장히 반영구적으로 쓰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피스도 다 되고 하중도 견뎌주고 고질적이었어요. 욕실에서 하자는 것들이.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든 상태로 그대로 쓰면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서 옮기죠. 싣고 나가면서 하자가 시작대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 올려질 때부터 기울어집니다. 수평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불과 한 10도, 15도만 기울어지더라도 속에 들어있는 뼈대라든가 각재들 뒤틀리고 부러질 우려가 있죠. 예, 그렇죠. 하물며 이런 타일이나 속에 숨어있는 배관들, 그런 것들도 무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하자를 최소한으로 다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내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 실내도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큰데? 그래 이렇게 세간살이를 넣어놓고 세팅을 해놓고 나면 네. 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또 빈 상태에서 보면 좀 대뜸 감이 안 옵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걸 보시면
공감하시죠? 여긴 층고가 높아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실내 층고가 무려 2m 60 이상 됩니다. 엄청 높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개방감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침상형으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아래 위 최소 공간을 더 층고를 확보하고자 특수 형태로 저희가 제작한 거라서 층고가 높고요. 그럼 이 뒤에 침대도 직접 제작해 주신 예, 거예요? 침상인데 이게 이제 뼈대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 몸으로 골조부터 해서 이렇게 나무로 수납장처럼 이렇게 짜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게 휘고 삐걱거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 건축주들이 그 수리 못합니다.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그 장 짜듯이 짜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뭐 싱크대 집 같은 데 주문해가지고 그럼 또 돈 들고 하니까 애기들도 있고 어른들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바닥에 혹시 어떤 그게 들어가죠? 컨테이너 기본 베이스는 하판이에요. 네. 18mm 하판인데 그게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데 그 밑에 경질 우레탄 폼으로 100mm 정도를 뿌려서 메웁니다. 그 상태에서 하판이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온돌 판넬이라 그러죠. 그 위에 이제 강마루로 시공한 거예요. 아까 저희 보일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전기 온돌 판넬하고 필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전기를 꽂아서 쓰는 난방하는 방식인 건 맞는데요. 판넬은 두께가 1.5cm 정도 됩니다. 그 동판 속에 열선이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필름은 말 그대로 얇은 필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시공할 때 편의성은 필름이 편하죠. 장판처럼 이거 가져와가지고 축 펴놓고 쭉 굴려가지고 연결만 하면 끝나는 부분이지만 복사열이 전기 온돌 판넬만큼 복사열을 발생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동판이고 열 전도를 확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열, 복사열 때문에 꼭 굳이 보일러 설치를 안 하더라도 공기까지 다 데워줘요. 반면 필름 난방은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합니다. 바닥은 따뜻하지만 공기까지 데워주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업체마다 선호하는 게 있죠. 저희들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 지어드리고 요거도 먹으면 안 됩니다. 별도 난방 깔리고요. 또 동일하게 이 집은 또 마루로 강마루로 같이 동일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창호도 양옆에 네. 있어서 네. 답답함은 없고요. 근데 앉아 계신 키가 좀 크셨는데 앉아 계셔도 머리가 안 닿을 정도면은 제가 앉은 키가 작지가 않습니다. 키는 작은데 주먹 하나 더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성인 남자들이 앉아서 충분히 불편함 크게는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이나 애기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여기는 잠자는 공간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누워 자고 하면 충분히 뭐 공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주방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들어서자마자 우측에 있었던 게 주방이었고요. 예, 미니멀하게 싱크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 공간이 아닙니다. 원래는 드럼 세탁기가 들어갈 거예요. 예, 건축주께서 직접 설치하신다고. 웬고하니 저희가 공장에서 설치를 해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수한 진동을 받으면서 오겠죠. 그러면 틀어집니다. 그래서 꽂으면 퉁퉁퉁퉁 하면서 벽을 친다거나 여기 안착시킨 상태에서 이제 가전제품 그게 부르면 와서 설치를 다 해주세요. 그러면 하자 없이 쓸 수 있어요. 건축주께서 그런 점을 아시고 그거는 빼달라 그러셨어요. 이런 거 혹시 기역자 주방으로도 예. 얼마든지 기역자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아일랜드식도 한 개 더 놓고 뭐 이거 바 형태로 다 할 수가 있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문을 하시니까 사실 실내에서 조리를 크게 안 합니다. 밖에서 다. 그러면은 용삼하우스 대표님하고 여기 건축주님하고 한번 인터뷰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뭐 전주에서 마튜브 채널이라는 뭐 작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세컨하우스 이번에 짓게 된 건축주입니다. 저도 용삼하우스를 처음에 선택을 한 게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의 이런 것들을 가장 좀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많이 찾았거든요. 물론 모든 업체들이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맞춰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고 건축으로 일반 컨테이너 하우스를 건축으로 진행을 할 때 건축에 맞는 이런 단열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자신 있게 저한테 권해주시고 또 상담을 할 때 보면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와 제 와이프 가장 좀 합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의심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거침없이 용삼아 사장님하고 이렇게 진행해갖고 작년 아마 9월 정도에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이제 첫 인연이 돼갖고 지금 벌써 해가 넘어가고 4월 정도에 이제 거의 완공을 바라보고 있는데 후회 없는 저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불만사항은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저도 물론 살다 보면은 장점과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면서 불만사항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미래는 모르니까. 미래는 아직 모르니까. 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우선은 진행을 했던 게 또 컨테이너 하우스고 제가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집을 짓지 컨테이너를 짓냐. 컨테이너는 춥다, 여름에 덥다 라고 말을 많이 들었고 앞으로 예비 건축주들 중에서도 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그럴 때마다 그분한테 다시 저는 물어봐요. 너는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살아봤냐? 아니다, 우리 이모가 살았었는데 춥다고 했더라. 이런 분들이 많고 오히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다 카더라라는 내용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건축 법규에 맞는 단열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제대로 된 시공된 컨테이너 하우스는 추울 일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지금 며칠을 잤는데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미리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제대로 된 시공, 단열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세컨하우스로는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건축이라는 게 무수히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걸 직접 몸소 이렇게 건축을 소규모든 큰 규모든 해보시면 와, 왜 집지 한번 짓고 나면 10년 널른다는 소리가 왜 실감이 됩니다 라고들 말씀하시거든요. 하물며 집을 짓더라도 같은 자재를 쓰다도 요렇게 할 걸 요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름의 경력이 꽤나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술력으로 하자라든가 이런 게 없는 특히나 따뜻한 집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따뜻한 집을 제가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비용은 일반 뭐 건축과 달리 한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더 저렴해요. 컨테이너는 여름에 덥고 춥다 그런 이제 편견을 제가 깨드릴 테니까 많이들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